자, 우리 지금까지 합충하기 전에 배웠던 게 큰 줄기가 뭐예요? 큰 줄기가 우리 천간 배웠고, 지지 배웠고, 그 다음에 지장간 배웠고,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뭐 대운도 잠깐 했고, 그죠? 근데 요거는 사주의 알파벳이면서 그냥 쉽게 말하면 구성 요소들이에요. 구성 요소. 그냥 사주를 구성하는 하나의 기운들의 특성을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오늘부터 할 거는 뭐냐면 충, 형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건데, 일권에서는 어디까지 하냐면 합, 충, 형하고 살, 파하고 해는 요거는 우리 2권에 나와요, 책에. 요런 것들을 이제 공부할 건데, 요거는 뭐냐면 이 구성 요소들의 간의 작용, 구성 요소 간의 작용이에요, 작용. 어떤 기운이 있는데 특정한 기운과 특정한 기운이 만났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나.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미리 짚어야 될 거는, 여기 충은 글자를 책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써요. 똑같은 글자예요. 근데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명리를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 생각을 하면, 합이라고 그러면 뭔가 좀 좋은 듯한 느낌이 있고, 충이 된다 그러면 조금 안 좋은 듯한 느낌이 있고, 그냥 막연히는 그렇게 느끼는데, 이것들은 좋고 나쁨이 없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좋고 나쁨의 개념이 아니니까 합이 있다고 해서 좋다, 충이 있어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냥 에너지들 간의 작용이니까, 어떤 에너지는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에너지들이 있고, 또 어떤 에너지들은 물과 기름처럼 반발하는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거는 뭐 물감과 물감을 섞었을 때처럼 섞으면 색이 변질되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서 이런 거는 이제 오늘 작용을 배울 건데, 오늘 합을 할 거예요. 합. 자, 합 봅시다. 합은 크게 제가 나눠볼게요. 천간의 합이 있고, 지지의 합이 있고, 천간과 지지 사이의 합도 있어요. 천간의 합은 5개예요. 그냥 이제 5개라서 이제 우리 임의로 오합이라고 할게요. 천간합은 뭐 오합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5개라서 그냥 오합이라고 하고, 지지합은 통상 이렇게 구분하지 않지만 제가 이제 임의로 구분할게요. 2기의 합이 있고 3기의 합이 있어요. 말 그대로 2기의 합이라는 거는 2개의 글자가 만나서 합을 이룬다는 거고, 3기는 3개의 글자가 만나서 합을 이루는 건데, 2기의 합은 이런 용어는 공식적으로 써요. 6합이라고 그래요. 6개의 종류가 있는데, 3기의 합은 종류가 또 2개가 있어요. 2기의 합을 하나 더 할까? 여기서 하나 더 있는데, 암합이라는 게 있어요. 암합. 2기는 요게 2개의 종류고, 3기는 방합이라는 게 있고, 삼합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들은 어쨌든 3개의 기들이 모여서 합을 이루는 거고, 요거 암합이랑 6합은 2개가 모여서 합을 이루는 거고, 공식적으로 이 6합이라는 거는 지지합을 6합이라고 그래요. 그냥 천간합을 5합이라는 용어를 잘 쓰진 않지만, 여기에 대응하면 뭐 5합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거 지지합은 조금 더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간과 지 사이에도 합이 있어요. 순서를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 천간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방합을 하고, 삼합을 하고, 그 다음에 육합을 하고, 암합을 하고,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6번 간지합을 할 때 설명이 필요해서 오늘 아까 궁성론을 살짝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게 5종류예요. 이걸 읽을 때
책에는 뭐 갑기, 합화, 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냥 흔히 갑기, 합, 토 이렇게 읽어요. 뭐 화 빼고 읽기도 하고. 이제 이게 청간합인데 이걸 하기 전에 청간합이 뜻하는 게 뭘까요? 이게 뭐다 써먹는 걸까요? 우리 이제 간과 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간이 뭐죠? 이거 분명히 우리 공부했는데 간은 뭘 나타내는 거다? 네, 하늘의 기운. 또 성향을 말해. 뜻, 정신, 그죠? 사회성. 이거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천간합이라는 거는 정신적 변화, 사회성의 변화, 뭐 직업의 변화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천간합은. 근데 우리가 변화라는 말을 붙일 때는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천간합이라는 그 메커니즘을 지금 공부를 하지만 이런 변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주 원국이 있고 운이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원국과 운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국에서 변화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국에서 변화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운이 왔을 때 원국과의 작용을 했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원국에서도 천간합이 뜻하는 거는 정신적인 면이에요. 정신적인 면. 자, 봅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요게 뜻하는 게 뭐냐면 갑이라는 기운하고 기라는 기운이 합을 하는데 갑이라는 기운은 기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하고도 합을 하지 않아요. 얘네는 서로 요 두 스페시픽한 그 엘리멘트를 만나야 합을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래서 합을 해서 토로 변화를 한다. 얘는 목이고 얘는 토고인데 특정한 얘네가 합을 하면 화토. 얘는 토잖아요. 그럼 변하는 건 갑목이 변하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진짜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합하고 화를 구분을 해야 돼요. 합이라는 거는 어떤 책에도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물리적인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는 화학적인 변질. 일단 갑이라는 기운하고 기라는 기운이 만나면 첫 번째 합은 무조건 해요. 합은 무조건 하지만 얘네들은 서로 붙는 성질이 있어서 합은 하지만 변화하는 거는 토로 변화하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건 2차적인 얘기인데 자, 화학적인 변질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갑하고 기가 토로 변하려고 하잖아. 토로. 갑하고 기가 이렇게 만나서 그러면 이제 일단 두 개가 만났으니까 합을 하는데 기는 원래 토고 갑이라는 기운이 토로 변화, 화학적인 변질을 하려면 갑의 주변이 토로 변질되기에 유리한 조건이어야 돼요. 유리한 상황. 그럼 예를 들면 여기도 토. 혹은 여기 밑에는 토지만 여기는 화여도 상관은 없어요. 왜 화여도 될까? 자, 토. 그렇죠. 화가 토를 생하니까 갑이 토로 화하기에는 긍정적인 환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 화를 해요. 합화. 그런데 자, 천간의 합이니까 우리가 보면 합을 할 수 있는 거는 요 위에 네 글자잖아. 천간이 네 글자밖에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일간이면 자, 우리 오행을 한번 볼까요? 간목은 뭐죠? 오행으로 목, 기토는 토. 지금까지 했던 그거대로 하면 갑은 기를 만났을 때 일단 물리적으로 결합을 하고
두 번째, 합화, 화학적인 변질을 하려고 봤더니 갑은 갑기 합화 토인데 토로 변하기에 유리하게 주변 환경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간은 합화를 하지 않아요. 일간은 어디까지 하느냐? 합까지만 해요. 합. 우리 책에는 합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124페이지인가? 123페이지 제일 아래를 보세요. 우선 위의 경우처럼 거기에 일간이 다른 천간과 합하는 경우에 합으로 보지 않는다 있죠. 그 뒤에 따라서 이것은 다른 오행으로 바뀌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되는 거는 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합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은 되고 합화는 안 돼요. 자, 이 합이라는 것의 정의 뭘까요? 이게 합이라는 것 정의는 책마다 이제 여러 표현들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묶임. 천간이니까 천간합은 그럼 뭘까요? 의미가 정신적인 묶임. 정신적인 묶임이 뭘 뜻하는 걸까?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 갑일간이 있는데 기토를 옆에 두고 합을 했어요. 그러면 갑의 마음은 이쪽으로 향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합이라는 게 그러면 자, 우리 호불호의 개념은 없다고 했는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굳이 따지자면 뭐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얘를 살짝 바꿔서 얘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간목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합이 되겠죠? 그러면 갑은 목이잖아. 게다가 양목이잖아요. 양목. 자기의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하고 실리보다는 명분을 따지는 뻗치는 양목이잖아. 그런데 갑이 기토 옆에 딱 놓여 있으면 갑기 합을 하잖아요. 합을 하면 갑은 목의 성질이 확 줄어들어요. 목성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도 뭐 갑진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이제 토 환경이니까 얘는 토처럼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토가 아니라고 쳐도 화는 안 됐단 말이야. 화는 안 된 상황이라고 쳐도 갑은 목으로서의 동작은 굉장히 역할을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경찰이라고 얘가 만약에 갑이라는 녀석이 경찰인데 여기가 이제 소개팅을 해서 여친을 만난 거지. 근데 여친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니까 이 녀석은 경찰인데 도둑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낮에도 계속 카톡하고 마음이 눈만 뜨면 이제 자기 새로 만난 여자친구한테 가 있는 거야. 몸마음을 뺏겨버린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목으로서 진짜로 해야 될 소임을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합이에요. 정신적인 묶임. 자리로 봅시다. 자리로. 자, 여기서 이제 합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요 네 글자인데 우리 천간합을 하고 있으니까 갑하고 기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를 근합이라고 그래요. 근합. 우리 원근 할 때 이렇게 멀리 있는 거를 원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근합하고 원합 중에서 어떤 게 더 합이 잘 되고 강할까요? 네, 당연히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근합이 훨씬 더 합이 잘 돼요. 합력도 강하고. 이 정도 벌어진 원합이면 이 원합 같은 경우에는 합을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우리 책의 저자 그 강 선생님이 그쪽 파에서 만든 만세력이 있어요. 다른 만세력 앱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알고리즘 상에 천간에 갑이라는 거하고
기라는 글자가 있으면 무조건 합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합이야. 그렇게 이제 만세력의 앱들이 표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먼 거는 합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붙어 있을 경우에만 신경을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책을 보니까 네, 갑하고 기가 떨어져 있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 토 이렇게 있으면 네. 그런 경우에 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자, 128페이지 맞을 거예요 아마. 128페이지. 자, 128페이지에 샘플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런 샘플이 있는데, 자, 합은 이렇게가 합이잖아. 이거 합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배운 걸로 하면 원합이지, 원합. 원합은 합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합이라는 게 하나 있다 정도 그거지. 이게 뭐 합이 돼서 갑이 갑의 본연의 성질을 좀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이 케이스는. 그래서 원합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뭐지? 그게 자, 이런 사주가 있는데, 자, 이 사주는 우리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갑하고 기가 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갑기는 합화 합화가 토가 되는데, 여기는 토니 얘도 토로 변해,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안 변해요. 틀렸어요,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거기까지 안 했지만, 자, 갑하고 기가 원합이라서 합력도 강하지 않고, 첫 번째, 우리 원합은 합력이 떨어진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인의 지장간이 뭐였죠? 외웠어요? 을, 개, 무. 여기도 을, 개, 무. 나중에 할 건데 미리 잠깐 얘기를 해주면, 천간에 있는 녀석들은 지지에 자기의,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를 하면 뿌리를 둬요. 지지에 자기하고 같은 오행을 이제 뿌리를 두는데, 이제 그걸 이제 근이라고 그래요. 근. 갑의 근. 여기서는 진토 속에 목이, 을이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 이 목들이 갑의 뿌리가 돼요. 게다가 얘는 양간이에요. 명분을 따지는. 실리를 추구하는 녀석이 아니에요. 양간이라서. 끝까지 자기의 성질을 뻗치고자 하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뿌리도 있고 양간인 이 갑이 이렇게 먼 기토하고 합을 하고 한다고 해서 합화토는 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 책이 틀렸어요. 요 근에 대한 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우리 따로 아주 깊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유는 합 자체가 원합이다. 그래서 합력이 떨어진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토성이라고 해서 합화가 되지는 않는다. 왜냐면 갑은 양간인데다가 이 진토 두 개에 자기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얘가 쉽게 자기의 속성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럼 진토 말고 뭐 이제 술토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도 안 변해요? 그러면 가능성은 있죠. 아,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예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일단은 첫 번째 너무 멀어. 그 합을 추구하기에는 합화가 되기에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양쪽으로 벌어져 있는 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일간에 중간에 토가 저렇게 있어도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죠. 일부러 일간의 토인 케이스를 꺼낸 거잖아요. 이 저자가 샘플을 합화를 시키기 위해서. 네. 근데 여기는 토가 있어도 안 돼요. 너무 멀어. 그럼 이랑 갑은 그냥 목으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갑하고 기가 합을 해서 토, 을과 경이 합을 해서 금,
합을 해서 화. 자, 또 합을 볼 때 신경 써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신하고 합을 하는 건 뭐죠? 병이잖아요. 자, 병이 옆에 있어. 근데 이쪽에도 병이 있어. 이런 케이스에서 병하고 신은 합을 하니까 이거 합이잖아요. 근데 요 간들의 음양 특성을 보자고요. 병은 뭐죠? 양화, 얘는 양이에요. 신은 음금, 얘는 양화. 자, 양의 특성을 지닌 두 개의 간이 가운데 음을 하나 두고 서로 합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케이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합을 다툰다 그래서 쟁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쟁합이 되면 아무것하고도 합이 안 돼요. 두 개 다 합이 아니야, 이건. 요거하고 반대되는 케이스도 볼 수 있는데 병을 가운데다 두고 신이 양쪽에 있어. 이렇게 되면 합이 될까요? 되니까 여쭤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이럴 때는 합은 돼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투합이라고 그래요. 투합. 다툰다. 합을 다툰다. 여기도 뭐 싸운다는 얘기지. 그런데 중요한 건 양간을 가운데다 두고 양쪽에 음간이 있잖아요. 이러면 요거 투합은 합은 돼. 일단 두 개 다 성립이 돼. 그런데 합의 힘은 떨어져요. 양쪽 다 걸치니까. 자, 요 케이스, 요 두 케이스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왜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될까? 음양의 성질 때문에. 음양의 어떤 성질? 음이 양을 껴안는 토용하는 그런. 자, 양을 중간에서 보면 이 병화, 양화는 얘는 양이잖아. 얘는 발산을 한다고 이렇게. 신금은 음이라서 수렴을 하잖아요. 얘는 발산을 하니까 이렇게도 걸칠 수 있고 이렇게도 걸칠 수 있어. 양과 음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청간합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개념을 설명을 할게요. 그냥 질문을 던질게요. 자, 갑이 그럼 왜 갑은 자기를 제외한 천간이 9개가 있는데 하필이면 갑은 기토하고만 합을 하고 정은 임수하고만 합을 할까요? 왜 이렇게 페어링이 됐지? 서로의 짝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짝을 지어놨을까? 합이라는 것에서 이 천간의 10개의 간들이 하필 갑과 기, 을과 경, 병과 신 이 녀석들이 합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아까 앞서서 말한 것처럼 자, 우리 갑을 기운으로 보면 정, 무 이렇게 해서 갑에서부터 시작한 에너지들이 양기들이 점점 고조되다가 기부터 시작해서 임, 개 해서 음이 수렴을 하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5개의 양간, 5개의 음간들은 서로 방향만 반대다. 그래서 갑하고 기라는 녀석은 갑은 양의 출발점이고 기는 음의 출발점. 무는 양의 종착점이고 개는 음의 종착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페어링이 돼서 짝을 맺는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또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갑하고 기, 이 천간합들은 음양의 합이에요. 이게 음양합이다. 음양의 합이라는 거는 사람으로 치면 남녀의 합이에요. 그죠? 남녀.
갑한테는 기토가 부인이에요. 기토한테는 갑목이 남편이고, 병한테 신금은 부인이고 신금한테 병화는 남편이에요. 이해 안 되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십성론으로 들어가면 요것들이 지금 동그라미 치는 것들, 십성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이 남편, 동그라미를 안 친 것들이 부인이에요. 그래서 음양의 합이에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십성론에서 쓰는 용어로는, 자, 남편은 정관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부인한테는 정제라는 말을 붙여요. 이거 이제 십성에서 할 거예요. 어찌됐든 천간의 합은 음양의 합이고 남녀의 합이에요.